행복한 삶을 위한 36가지. 1.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다. 큰 기쁨 한 번을 기다리기보다 작은 기쁨을 하루에 여러 번 만드는 사람이 결국 더 행복한 사람이다. 이 비교는 행복의 가장 큰 도둑이다. 남의 인생과 나의 인생을 나란히 놓는 순간 내 삶에 있던 것들도 초라해 보이기 시작한다. 내 삶의 잣대는 오직 어제의 나여야 한다. 3.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편안해진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몸이 아프면 소용없다. 잘 자고, 잘 먹고, 잘 걷는 것이 모든 행복론의 첫 문장이다. 4. 하고 싶은 말은 미루지 않는다. 다음에 말해야지 하다가 영영 못하게 되는 말들이 있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은 그 자리에서 한다. 5. 완벽한 하루보다 완결된 하루가 낫다. 오늘 하루도 나쁘지 않았다고 스스로 마무리 지을 줄 아는 사람은 매일 밤 잠자리가 편안하다. 6. 돈은 행복의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다. 돈이 없으면 불행해지기 쉽지만 돈이 많다고 저절로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돈을 무엇에 쓰는지가 행복을 결정한다. 7. 작은 루틴이 큰 위기를 견디게 한다. 아침에 일어나 이불을 정리하는 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일 같은 사소한 습관이 흔들리는 인생을 붙잡아주는 기둥이 된다. 8. 웃을 일이 없으면 웃을 이유를 만든다.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리는 사람의 뇌는 실제로 즐거운 것처럼 반응한다. 표정이 감정을 이끌 때도 있다. 9. 남을 도우면 결국 내가 채워진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 날은 이상하게 그날 밤 마음이 든든하다. 베푸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저축이다. 10. 후회는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다루어야 한다. 지나간 일을 후회만 하지 말고 다음엔 이렇게 해야지로 바꾸는 순간 후회는 지혜로 변한다. 11. 소유보다 경험이 오래 남는다. 새로 산 물건의 기쁨은 며칠을 못 가지만 함께 떠났던 여행의 기억은 평생 꺼내보아도 낡지 않는다. 12. 화는 참는 게 아니라 다루는 것이다. 무조건 삼키기만 하면 병이 되고 그대로 터뜨리면 관계가 상한다.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른 뒤 말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13. 매일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나이는 몸에 새겨지지만 호기심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동안은 정신이 젊다. 14. 자연 속에 머무는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 나무를 보고 바람을 쐬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 짧은 시간이 마음의 먼지를 씻어준다. 15. 정리된 공간이 정리된 마음을 만든다. 어질러진 방에서는 생각도 어질러진다. 물건을 하나 버릴 때마다 마음의 짐도 하나씩 가벼워진다. 16. 관계는 양보다 깊이다. 아는 사람이 100명인 것보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는 것이 노후를 훨씬 든든하게 만든다. 17. 남과 나를 견주지 말고 오늘과 어제를 견준다. 어제보다 조금 더 건강하고 어제보다 조금 더 너그러워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것이다. 18.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원한을 오래 품고 있으면 정작 상처를 준 사람은 아무렇지 않고 나만 계속 아프다. 19. 침묵도 대화의 한 방식임을 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한 위로가 될 때가 있다. 20. 몸을 움직이는 취미 하나쯤은 반드시 가진다. 텃밭을 가꾸든 걷기를 하든 춤을 추든 몸을 쓰는 즐거움은 마음의 우울을 밀어내는 힘이 있다. 21. 잘 먹는 한 끼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바쁘다고 귀찮다고 대충 때우는 식사가 쌓이면 몸도 마음도 조금씩 지쳐간다. 한 끼를 정성껏 차려 먹는 것도 자신을 아끼는 일이다. 22. 감정은 숨기지 말고 이름을 붙여준다. 그냥 답답하다가 아니라 서운했다, 불안했다처럼 정확히 이름을 붙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23. 좋은 소식은 아끼지 말고 바로 나눈다. 기쁜 일은 혼자 간직할 때보다 누군가와 나눌 때 그 크기가 배가 된다. 24. 자신에게 주는 작은 상을 잊지 않는다. 힘든 하루를 버텨낸 나에게 좋아하는 음식 한 그릇, 짧은 휴식 한 번, 그 정도의 보상은 스스로에게 줘도 된다. 25.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삶을 아끼는 일이다. 죽음이 언젠가 온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오늘 하루의 시간이 더없이 소중해진다. 26. 남의 인정보다 나의 만족을 우선한다. 평생 남의 눈치만 보며 살면 정작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잊어버린다. 27.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 인생의 절반은 예상 밖의 일들로 채워진다. 그것을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길로 받아들인다. 28. 매일 조금씩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본다. 운동만 하고 마음을 방치하거나 마음만 다스리고 몸을 방치하면 둘 중 하나가 반드시 무너진다. 29. 나이 든 사람일수록 유연함이 무기다. 고집이 세지면 세상이 좁아지고 유연하면 세상이 넓어진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에 힘을 쓴다. 30. 사소한 아름다움을 알아채는 눈을 기른다. 계절이 바뀌는 나무칩 색깔,
아침 햇살이 창에 비치는 각도, 그런 것들을 알아채는 사람의 하루는 더 풍요롭다. 30일 지나간 젊음을 아쉬워하기보다 지금의 나를 존중한다. 젊음은 다시 오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의 나도 다시는 오지 않을 소중한 시절이다. 32. 대가를 바라지 않는 친절을 실천한다. 돌아올 것을 계산하지 않고 베푸는 친절은 결국 가장 오래, 가장 깊이 남는다. 33. 하루의 끝에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린다. 아주 사소한 것이어도 좋다. 따뜻한 밥 한 끼, 맑은 하늘, 안부 전화 한 통, 그것을 세는 습관이 마음의 체질을 바꾼다. 34.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긴다. 글로 쓰든 사진으로 남기든 말로 전하든 내가 살아온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반드시 의미가 된다. 35. 사랑한다는 말은 아끼지 않는다. 언젠가는 전할 기회가 사라진다. 할 수 있을 때 가장 쉬운 말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전한다. 36. 인생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아가는 것이다. 완벽하게 매듭짓지 못해도 괜찮다. 오늘 하루도 성실히 살아냈다면 그것으로 인생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다.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행복한 삶이란 물질적 풍족함이나 사회적 지위에 의존하지 않는 깊이 있는 인간관계와 개인의 성취감에서 비롯되는 내면의 만족과 평화의 상태입니다. 사회적인 관계, 즉 가족, 파트너, 자식, 친구들과의 깊은 연결은 인생에서 큰 기쁨과 행복을 제공합니다. 행복 경제학은 이러한 관계가 행복을 느끼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개인이 자신의 일과 삶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자부심과 만족감을 얻을 때 발생합니다. 행복감은 매우 복잡한 사안이다. 행복감이 최상의 긍정적인 정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감격 그리고 환희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행복감과 더불어서 감수성이 고양되고 모든 감각이 깨어나 예리하게 열린 상태가 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행복감을 느끼려면 의식적으로 노력을 엄청나게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사물 및 주변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긍정적인 인식, 그리고 긍정적인 회상이 어우러졌을 때 비로소 확보되는 행복감이 있는 것이다. 사랑에 빠졌을 때 또는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밝게 빛을 발한다. 추상적인 개념들, 예를 들면 하모니, 조합, 집중력, 통일, 자유, 그리고 감각 등은 서로 혼합되어 밝은 인상으로 남는다. 자기 만족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자존심이 증대되어 때때로 현기증이 일어날 지경에 빠진다. 누가 행복한 상태에 있는지는 그의 개방적인 태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행복한 사람의 말과 행동은 친절하고 자극에 즉각적인 반응이 있고 무엇에 얽매임이 없고 유연하고 생산적이다. 이런 사람은 마치 태산이라도 옮겨놓을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자기도 쥐 속에 빠져있는 하모니는 익히 알려진 것처럼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너무 많은 세로토닌이 분비되면 더 이상 여기에 반응하지 않는다. 도파민이 지나치게 분비되면 신이 들린 듯 들뜬 상태가 되고 권력 중독, 과대망상, 환청 등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잠시 후에는 뇌 속 도파민 수용체가 화학적 저항물질에 의해 중화되면서 마술의 힘도 점점 떨어지게 된다. 덧없이 지나가는 이런 상태를 억지로 연장시키려는 몸부림은 결국 마약 중독, 무분별한 외도, 성공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행동 중독 등과 같은 좌절로 끝을 맺는다. 심리학자이자 행복 연구가인 마틴 셀리그먼의 견해에 따르면 행복은 개별적인 즐거움과 개인이 갖고 있는 소망과 연관이 있는 사안이고 동시에 추구할 만한 가치를 지닌 특정한 일의 성취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행복은 첫째 기쁨을 동반하는 편안한 삶, 둘째 사회적인 참여와 개인적인 소망의 성취로 이루어진 만족스런 삶, 마지막으로 특정한 일의 성취를 통해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의미가 있는 삶. 이 3가지가 한꺼번에 어우러진 결과라는 것이다. 세계가치조사에서 흥미로운 결과는 행복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이 그만큼 증진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섹스, 식사, 여행, 스포츠를 할 때 또는 상대를 유혹할 때의 행복을 느낀다면 이러한 상황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긴장 구조는 기대와 충족이라는 게임이다. 마라토너나 조깅을 즐기는 사람은 상당한 거리를 달리게 되면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러너스 하이라고 부르는 영적으로 고양된 상태를 맛보게 된다. 특히 마라토너들은 자신의 기록을 깨뜨리고 신기록을 세우거나 한 대회를 우승했을 경우에 전혀 다른 성격의 행복감을 체험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감은 달릴 때에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함으로써 나온 결과가 아니라 전전두엽 피질의 활동에서 생성된 것이다. 전전두엽 피질만이 기록의 수치를 이해하기 때문이다. 목표로 했던 성공은 마라토너에게는 일종의 보상이고 이것이 곧 행복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하나의 기대치가 충족된 것은 물론이고 초과 달성이 이루어진 것이다.